기존 직업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 존재하는 많은 직업이 가까운 미래에 정보 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사람이 수행하기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 또는 너무 복잡해서 사람이 처리하기 어려운 일, 반복적인 일,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등 이러한 것들을 소프트웨어가 담당하게 될 것이에요. 또한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겠죠. 미래에는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직업이 생겨날 것이에요. 물론 그래도 감정 교감이 필요한 동물 관리사나 창의적인 작곡가 등 컴퓨터가 대신하기 어려운 분야의 직업은 여전히 사람이 담당하게 될 것이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과거에 농부들이 이렇게 일을 했다면 현재는 기계의 힘을 이용해요. 그럼 미래는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요? 그러한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자동화된 설비가 현재의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또는 기온 또는 여러 가지 조건, 환경 등을 판단하여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팜이 앞으로는 대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또 잡초를 뽑는 로봇을 한다든지 비료를 뿌리거나 또는 수확하는 로봇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것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직업이 앞으로 유망한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전문가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 숨겨진 연결 관계를 찾고 미래에 실행 가능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예요.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분류하고 체계화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죠. 정보 보호 전문가도 있어요. 앞에도 말한 것 같이 많은 양의 개인 정보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가가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지요. 기후변화 전문가도 있어요. 오늘날 같이 여러 기후 조건이 변화가 되는 세상에서 그러한 비율을 측정하고 또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다루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또는 가상현실 전문가도 필요해요. 지금 AR, VR 또는 증강현실들이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고 또는 다루기 위한 전문가도 앞으로 새로운 직업으로 유망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량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모든 분야에 아주 발빠르게 그리고 고르게 침투해서 일반화될 것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화는 인간이 기존에 해왔던 단순한 일이 기계로 대체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간은 단순하거나 반복적인 일, 어려운 일들은 하지 않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인간 고유의 가치를 발휘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진로 탐색의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직업을 그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한 직업을 꿈꾸기보다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미래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빅데이터 분석,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데이터 분석가, 로봇 기술자, 정보보호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직업의 미래 보고서 세계경제포럼에서 밝힌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무엇이란 정보와 지식이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맞습니다. 정보 사회죠. 자, 무엇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수많은 각종 자료, 통계뿐 아니라 수십억 건의 방대한 데이터를 말한다. 맞습니다. 빅데이터이겠죠.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지능형 서비스를 뭐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지요.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올바른 것을 찾아볼까요? 가 사회에서는 다양화 및 개방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와 정보의 원활한 유통으로 인한 사회생활 전 분야에서의 정보 이용 및 정보 시스템의 일반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가에 어떤 게 들어갈까요?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산업구조는 자원을 대량 소비하는 하드웨어형 경제구조를 거쳐 그것을 지나가 정보화, 지식 집약화, 서비스화 등으로 집약되는 이른바 무슨형 경제구조로 전환된다. 맞아요. 앞에는 정보사회고요. 하드웨어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이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를 풀어볼까요? 인터넷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한쪽 방향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세계 규모의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공통된 표준 통신 규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통된 통신 시스템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사람들의 소통 방식도 SNS 등으로 변화되었다. 네, 어렵지 않은 얘기네요. 한쪽 방향이 아니고 양방향 네트워크 서비스죠. 정답은 1번이에요. 미래 사회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로봇의 역할로 바르지 못한 것은 자, 의료, 헬스케어에서 로봇의 역할은 지식경제다.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땐 쓰레기, 오염물질 등 청소를 하거나 처리한다. 농업에서는 벌채, 나무를 자르는 것, 그리고 잡초 제거, 농약 살포 등을 할 것이다. 로봇이요.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영화 산업에 활용될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교육 분야는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처럼 태블릿 PC나 또는 디지털 교과서 이러한 것들이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래 보기는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IoT라고 해요. 다양한 연결을 통한 정보 융합으로 인간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바로 사물 인터넷이겠죠? 자, 그럼 직업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방문하여서 미래의 주요 성장 분야에 대한 직업 정보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자, 커리어넷 같은 것을 이용해서 찾아보니까 무인 항공기 시스템 개발자, 3D 모델러 그리는 사람이죠. 디지털 큐레이터, 사물 인터넷 개발자 등이 미래의 주요 성장 분야고요. 또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워크넷을 보면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이 미래의 주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이나 현재 관심이 있는 직업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게임 기획자, 하는 일, 게임용 소프트웨어 제작 관련 사항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준비사항, 학력이나 전공 제한은 없지만 주로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게임 제작, 게임공학, 게임 콘텐츠 등을 전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한번 직업을 조사해보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자신이 선택한 직업 분야에서 정보 기술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고 또 적용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은요, 이렇게요. 게임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정보과학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증강현실 등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게임 기획자가 게임 시나리오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게임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게임이 어떤 환경에서 동작을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자신이 선택한 직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개인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으로 나누어 적어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게임 개발자인 경우에는 좋아하는 게임을 직접 개발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측면의 장점이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그렇게 개발함으로써 저도 본인도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미래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어요.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켰어요.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어 그 기능과 범위가 계속 확대 중이고 정보 사회의 중요한 핵심 요소로 성장하고 있어요. 자, 소프트웨어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드론 택배예요. 기존의 드론은 농업을 지원하거나 항공 촬영 또는 지형 지물을 관측하거나 또는 사고 현장을 탐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물건을 배달하거나 심지어 운송 수단의 하나로도 쓰일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단지 이 기계적인 요소의 발전, 즉 하드웨어적인 요소의 발전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전자 태그, 즉 이러한 카드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비접촉식 방법을 통해서 요금을 계산하거나 또는 도서를 대출 반납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소프트웨어가 제공해 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체크하거나 또는 분석해서 그 자료, 중요한 자료로 정보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도 소프트웨어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기계적 요소, 모터, 또 이렇게 무선 통신 기술, 센서 기술 이러한 것들은 기계적인 기술, 즉 하드웨어 기술이라고 해요. 그러한 것들은 전통적으로 있어 왔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부가가치를, 값어치를 더 높이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기술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살펴볼까요? 3D 프린팅도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기존의 프린터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3D 프린터 기술이 아주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은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미 전부 있었던 부품, 있었던 기술을 이용하는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 가치를 높인 것이지요. 또 온라인 강의도 그렇죠. 또한 지능형 로봇도 단순히 로봇 기술뿐만 아니라 로봇이 지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바로 컴퓨터가 사람처럼 사고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등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죠. 무인자동차나 의료공학, 로봇 등에 사용되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의 덩어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날씨를 기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스마트 주방도 역시 한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또한 앞서 말한 것처럼 사물 인터넷, 모든 사물에 인터넷을 연결하여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이 기반이 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져서 소프트웨어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프트웨어의 중요한 이유는요. 정보 사회에서 컴퓨터는 인터넷으로 사람과 사물이 서로 연결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폭넓게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그러한 자료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고 다양한 분야와 결합하여 새로운 일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사례가 빠른 자료 수집 그리고 분석을 통해 프로야구 기사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바로 그 첫 번째 사례예요.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하지요. 또 이런 것도 있네요. 실시간으로 차량 흐름을 분석해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어요. 즉 차량 흐름의 정보를 자동차에 제공해서 그 자동차가 막히는 도로를 사전에 예측해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가 사람이 직접 입거나 착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에도 역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의 의미를 조금 자세히 알아봐요.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각종 기계, 이런 로봇, 드론, 스마트폰, 이러한 각종 기계, 하드웨어의 작동을 제어하는 명령을 내리고 관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죠. 하드웨어에게 기능이라는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팅 시스템을 관리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예요. 윈도우, 우리가 그 컴퓨터를 켜면 동작하는 윈도우, 또 애플 컴퓨터에 사용하는 맥 OS, 리눅스,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안드로이드나 iOS 등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사례예요. 그 밖의 소프트웨어는 대부분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게임이나 앱, 스프레드시트, 엑셀 같은 거죠. 워드 프로세서, 또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또 내비게이션, 뭐 요리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앱, 이러한 또 것들, 모든 것들이 전부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소프트웨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전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소프트웨어는 비행기의 자동 항법 장치, 무인 비행기와 로봇을 활용한 국방 분야,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료하는 의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 처리의 능률을 높이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특징이 있죠.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요. 집안 구조를 인식하여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나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은행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은행 앱,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도 학습이 가능한 원격 교육 등 모든 부분에 소프트웨어가 자리 잡고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기기들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해봐요. 예를 들면 사람이 있으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가로등, 내 취향에 따라 음료를 추천해주는 자판기. 아우, 재미있는 기능이네요.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문제 해결 능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의 동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컴퓨팅 사고력을 갖고 IT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역할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융합적 능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버스의 도착을 알리는 안내 서비스, 또 최적의 거리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쾌적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주는 에어컨, 실시간으로 항공사별 비행기표의 가격을 비교하고 분석해주는 애플리케이션,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 디지털 병원, 원격 진료 볼 수 있죠. 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영상 제작, 영화나 텔레비전에서 쓸 수 있겠죠.
또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팜 등이 전부 소프트웨어가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학문 분야에서도 사용될 수 있어요. 어렵고 까다롭고 또한 수많은 정보가 필요한 전문적인 의학 분야에서도 역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실제 실험을 해야 하지만 위험하거나 한계가 있는 것들을 가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어요. 또한 디지털 미디어, 여러 가지 각종 미디어들을 디지털로 변경하거나 또는 디지털화하는 것들도 학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의 가치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변화와 성장의 핵심을 역할을 하고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에 바로 가치가 있어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수업을 마무리해 봅시다.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실시간 자료가 포함된 가상 세계를 겹쳐주는 기술을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증강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라는 말이 없어야 정답인 거예요. 기계가 인간처럼 지능을 가지고 지각, 학습, 추론하여 음성과 영상을 이해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렇죠. 우리 사람의 지능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것, 인공지능이시죠. 원하는 동작을 하도록 하드웨어에게 지시하는 프로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3차원 영상으로 실물처럼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사진을 뭐라고 하냐면 홀로그램이라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정보사회의 정보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되어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기술인 것이죠.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입체 모양의 물건을 인쇄하는 장치 3D 프린터죠.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한 내용이에요. 사물 인터넷입니다.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는 드론이지요.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사회를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정보사회라고 합니다. 컴퓨팅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을 정보 기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디지털 정보의 집합 또는 이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나 도구를 빅데이터라고 하죠.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할게요. 선생님이 건강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오래도록 30년 이상 컴퓨터와 그리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게 돼서 허리 디스크와 목 디스크가 지금 심해졌어요. 그래서 2학기 때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6개월가량 집에서 치료를 하면서 쉬기로 했어요. 대신에 새로운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정말 아쉬워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주셨으니까 2학기에도 새로운 선생님과 같이 즐겁고 재미난 기술 수업 하세요. 선생님 소식은 가끔씩 강릉바다 블로그에 올릴 테니까 필요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있으면 강릉바다 블로그를 찾아와 주세요. 자, 여러분 늘 행복하고 건강한 2학기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